사건이 발생했을 때도 놀랐지만 사건 결과가 나온 뒤에 더 놀랐습니다. 용인 캣맘 사망 사건 얘기입니다. 저희가 오늘 아동심리 전문가인 노규식 박사 그리고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곽대경 교수 두 분을 초대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사실은 처음에 국민들이 다 공분을 느꼈지 않습니까?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런데 오늘 그 결과 나오고 보니까 아이가 던진 것이고 그리고 일부러 그런 것은 아닌 것으로 지금 조사되고 있고, 그러니까 이걸 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다들 당혹스러워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교수님도 당혹스러우셨죠? 상당히 충격적인 일이죠. 예. 이번 사건의 범인이 초등학교 4학년이다. 그런 거고, 실제로 그 아이들 같은 경우에 벽돌을 자기들이 낙하 실험 하는 그런 어떤 생각에서 던졌다는데, 그 결과로 한 사람이 사망을 하고 한 사람이 중상을 입는 이런 엄청난 일이 벌어졌는데, 그걸 입을 꼭 다물고 8일 동안 말을 하고 있지 않았다. 이런 행동들 같은 경우에 상당히 좀 놀랍고 좀 당황스러운 그런 어떤 일이 발생했다. 그렇게 누가 맞은 것은 알고 있었던 것 같다는 거죠? 예, 분명히 밑에서 맞으면서 아마 비명을 지르거나 어떤 소리들이 나고 하는 그런 것들은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들이 굉장히 뭔가 아주 큰 일이 벌어졌고 잘못했다. 이런 정도는 생각을 한 것 같고요. 네. 그랬기 때문에 이 아이들이 그 일이 있은 이후에 3명이 또다시 만나서 이야기하고 그러질 않았다는 거거든요. 그런 어떤 마음의 어떤 부담감 이런 거는 느낀 것 같습니다. 네. 그 뒤에 소문이 다 돌고 뉴스에도 나오고 했으니까 무슨 일이 일어났다는 것은 아마 알았겠죠. 근데 저는 상식적으로 그 아이들이 그걸 벽돌을 그 높은 데서 던질 때 자신들이 사는 아파트이고 길을 뻔히 알 텐데 그 밑에 사람들이 지나가는 곳이고 위험하다는 것을 그거를 인지를 못했을까, 그런 부분이 좀 의문이 들더라고요. 예, 사실 이런 안타까운 일이 일어난 다음에 이제 어른들의 상식으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이 어떻게 그걸 모를 수가 있느냐라는 것인데요. 위험하다는 것을. 이게 3학년, 4학년 이 나이 때 아이들은 이 어떤 일이 향후에 일어나서 그 결과를 예측하는 능력이 막 발달하는 시기이거든요. 네. 완성되는 시기인데 이게 개인차가 큽니다. 그래서 4학년의 학생이 그런 걸 모를 수 있을까 싶은 생각도 드시겠지만 사실은 모를 수 있는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봐야 합니다. 그러니까 전혀 그런 위험하다는 것을 인지 못하고 그냥 장난으로 던졌을, 실험한다고 호기심이나 이런 재미에 너무 많이 빠진 나머지 그 상황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네, 박사님 실제로 만나보신 그 또래 아이들 중에서도 그런 것들을 확인을 하십니까? 예, 제가 이제 임상적으로 상담을 하거나 만나는 친구들을 보면 초등학교 3학년에서 4학년 아이들이 가장 개인적인 발달의 차이가 큽니다. 그래서 어떤 아이들은 5학년, 6학년 되는 성숙도를 보이긴 하지만 또 어떤 아이들은 나이보다 조금 더 못 미치는 성숙도를 보이는 시기가 이 3학년, 4학년 요 시기이기 때문에 학생에 따라서는 충분히 그럴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아마 그런 것들이 반영돼서겠죠. 형법에는 지금 우리나라 법에는 이게 처벌 못하게 돼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번에 이제 벽돌을 던진 아이들이 초등학교 4학년 나이고 만으로는 10세인 그런 나이라고 합니다. 이 아이들은 비록 우리나라 법에 저촉되는 행동, 살인 내지는 사람을 부상을 입히는 그 상해 행위를 하긴 했지만, 그래서 우리나라 법에 저촉되는 행동을 했지만 그 행동에 대해서 형사적으로 처벌을 받지 않는 그런 소년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걸 촉법 소년, 그래서 법에 저촉되는 행동을 했지만 형사적인 책임을 지지 않는 그런 소년으로 간주가 돼서 형사적인 처벌을 할 수는 없고 보호 처분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살인이라기보다는 과실치사겠죠. 그러니까 성년이라 하더라도요. 고의성이 있는 그런 어떤 살인은 아니고요. 과실치사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저 우범소년, 축법소년, 범죄소년 저걸 좀 설명을 좀 더 해주시죠. 우리나라 소년법에서요. 만 10세 이상 19세 미만의 소년이 앞으로 범죄를 저지를 우려가 있다. 그런 경우에 우범소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범소년은 실제로 법에 저촉되는 행동을 하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나쁜 친구들하고 몰려다닌다든지 또 유해 환경이나 유해 매체 이런 거에 접하는 그런 걸로 봐서는 조만간에 범죄를 저지를 우려가 있다, 이거고요. 두 번째, 촉법소년은 법에 저촉되는 행동을 한 아이입니다. 그런데 나이가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이기 때문에 형사처벌을 할 수 없는 그런 아이들, 그래서 보호처벌을 할 수 있는 아이들이고요.
범죄 소년은 이제 형사 미성년자가 아니라 자기 행동에 대해서 형사적인 책임을 질 수 있는 만 14세 이상 그리고 이제 19세 미만의 소년들이 범죄 소년으로 분류가 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형사적으로는 미성년 성년 기준이 14세 이렇게 돼 있는 거군요. 네. 지금 저기서 봤었던 보호 처분이라는 것이요. 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알고 있는 건 아마 보호관찰을 받는다. 예. 그래서 이제 보호관찰소에 가서 뭐 강의를 들으면서 수강 명령을 한다든지 또는 이제 사회복지기관 이런 데 가서 자기가 사회 봉사 명령 활동을 한다든지 하는 뭐 이런 보호관찰도 있고요. 예. 그리고 자기 이제 부모님의 집으로 돌아가서 이제 부모님의 관리 감독을 받는 뭐 이런 것도 있고 네. 그리고 가장 좀 엄한 그런 어떤 조치 같은 것은 소년원에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단기 소년원 송치나 장기 소년원 송치 뭐 이런 것도 보호 처분이고요. 그리고 만약에 그 14세 미만도 소년원에 갈 수 있는 겁니까? 예. 그런데 만약에 이제 어떤 신체상의 어떤 문제가 있다. 네. 그래가지고 병원에를 간다든지 또는 뭐 정신병원에 가는 뭐 이런 경우도 이런 것들이 다 보호 처분으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네. 자, 어쨌건 형사 책임은 지금 물을 수 없게 돼 있는 건데 그러면 본인도 그렇고요, 아이들도 그렇고 그 부모들한테 어떤 교육이나 관리나 이런 그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그 여지는 전혀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사 처벌을 하지 않는다는 거지 민사상의 책임까지 완전히 뭐 면제되고 그건 아닙니다. 예. 그래서 이 아이들의 그 부모를 대상으로 유족이나 부상을 당한 분 또는 본인 또는 주변의 가족들이 민사 소송을 제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민사 소송의 결과에 따라서 적절한 비용의 액수를 받을 수는 있죠. 예, 이게 피해자가 있는 사건이기 때문에 참 이런 말 하기도 좀 조심스럽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이 10살짜리, 만 10살짜리 그 아이이고 또 옆에 있었던 친구들도 있고요. 그리고 가족들도 있고, 이 가족들한테도 어떤 그 심리적인 치료 같은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예, 당연히 필요합니다. 예. 사실 지금의 이제 상황들이 이게 촉법 소년에 해당되는 범죄였다라고 한다면은 이 아이들 역시도 어떤 의미에서는 큰 충격을 받은 피해자라고도 볼 수 있거든요. 이런 이제 행동을 한 이후에 본인들도 이 죄책감이나 공포감을 떨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아마 예. 그렇기 때문에 8일 동안 누구한테도 말도 못했을 거라고 예. 보고요. 피해자라고 하기는 조금 그 적절치 않은 것 같고요. 어쨌건 가해를 해서 그 사람이 생명을 네. 잃은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예. 본인들도 고통은 겪고 예, 있을 상당한 거다는. 고통을 겪고 있다는 점에 저희가 주목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그 가족들에 대한 심리 치료도 마땅히 필요하지만 저는 이 행동을 한 이 학생들이 그래도 정신적으로 건강한 성인으로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역시 예.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전문가시니까 어떤 그 방식의 치료들, 어떤 것들이 필요합니까? 구체적으로? 우선은 개인적으로 이 행동에 대해서 예. 물론 죄책감을 가지고 뉘우쳐야 될 부분이 필요하지만 네. 그 이상의 죄책감이나 그로 인한 2차적인 우울감이라든지 불안 증상이라든지 이런 정신질환으로 번지는 것은 막아줄 필요가 있고요. 네. 그렇게 그다음에 되면 또 다른 범죄 예, 그렇습니다. 이런 것이 다른 어떤 범죄나 이런 것으로 이어지는 그런 이제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농후하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막는 것이 필요하고요. 예. 또 결국은 학교로 돌아가야 된다고 했을 때는 예. 이제 주변에서 이 학생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대할 것인가에 대해서 그 학생도 준비시키고 또 학교나 주변도 좀 준비시키고 상황을 도와줄 수 있는 이런 사회적 보호 제도도 사실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네. 사실 그런 좀 인프라가 우리가 부족한 편이죠. 그런 심리적인 예, 치료를 그렇습니다. 하고 그런 것들이요. 인프라가 사실 잘 갖춰져 있다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네. 만약에 이 아이들을 맡게 되신다면, 치료를 맡게 되신다면 참 그 어려우시겠습니다. 어떻게 예, 하기가. 우선은 이 친구들이 얼마나 지금 두렵고 힘들고 죄책감을 느끼고 하는지에 대한 충분한 공감을 해줘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예, 일단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생겼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아보게 만들고 예. 이것에서 어떤 교훈을 얻고 어떻게 앞으로 살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예. 이런 과정을 찬찬히 지나야 되겠죠. 예. 자, 지금 저희가 드리고 있는 말씀은 그래도 어쨌건 그쪽 입장에서도 생각해보는 뭐 그런 것입니다만은,
어쨌건 제일 큰 피해자는 이제 목숨을 잃은 분과 또 물론입니다. 크게 다친 예. 분이란 말입니다. 이런 사건이 또 일어나서는 안 될 텐데 우리가 이번에 그래서 옥상 밑에 이렇게 지나다녀도 괜찮은 것이냐 불안해하는 분들도 많고요. 그런 재발 방지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예, 그렇습니다. 사실 뭐 이런 사건들이 뭐 이전에도 몇 번 있었죠. 예. 그래서 그 광주에서 4년 전입니까? 2011년에 사실 이런 식으로 옥상에서 벽돌을 던져가지고 한 사람이 부상을 당하고 결국은 사망을 한 그런 경우도 있고요. 그 올해 2015년 7월에도 바로 이제 이런 식으로 던져가지고 심각한 부상을 당한 예. 그런 일들도 있습니다. 네. 그런데 그때 아이들도 모두 만 14세 미만이라서 그렇군요. 형사적인 책임은 지지를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사실 가정이나 학교에서 이 높은 곳에서 물건을 던지는 것이 사실 이제 가속도가 붙으면서 밑에 있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위험한 그런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제대로 알려주는 예. 그런 노력들이 필요하고요. 절대 다른 사람들에게 이제 해가 되나 또는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그런 것은 결코 장난으로도 인정이 되지 않는다. 예. 그런 것들을 가정과 학교에서 좀 학생들에게 좀 제대로 알려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 문제와 함께 논의되고 있는 것이 옥상을 이렇게 열어놓는 것이 과연 타당한 것이냐 그 문제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그게 또 좀 고민스러운 것이 화재가 발생했을 경우에 사실 옥상으로 대피하는 그런 통로로서 이용하기 위해서 옥상에 있는 문을 열어둔 거거든요. 예. 그래서 만약에 이제 그 문을 닫아두었을 경우에 불이 난다면 어떻게 뭐 도망갈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다. 뭐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네. 꼭 무조건 옥상문을 닫아야만 안전하다. 그렇게 말하는 건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느 것이 더 중요한지 그리고 어떤 시간대에 문을 열어두고 어떤 시간대에는 좀 문을 닫아두는 게 나은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더 현실적인 그런 연구의 바탕을 한 네. 그런 대책들이 마련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좀 어려운 문제군요. 그냥 닫아놓을 수도 없고 그렇다고 거기 뭐 난간을 설치한다고 해서 던지는 걸 막을 수도 없는 것이고요. 네. 아까 그러니까 만 10세, 11세 특히 이 아이들이 그걸 던졌을 때 위험하다는 것을 인지 못할 그 여지가 있다고 하셨는데 그렇기 때문에 더 어떤 교육과 이 아이들에 대한 그런 부분, 안전 문제에 대한 그런 것들을 잘 가르쳐 주는 것이 필요한 그런 시스템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사실 이 아이들이 이제 아파트라는 주거 공간에 대해서 이게 갖는 특성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충분히 사실 모르지 않습니까? 이게 층간 소음 문제도 아이들이 그래서 사실은 일어나는 거고 뭐 벽돌이나 이렇게 던져서 이제 밑에 사람이 상해되는 이런 가슴 아픈 일이 생기기도 하는 건데 이 아이들한테는 이런 안전사고의 위험성에 대해서 초등학교 저학년 때부터 예. 시간을 할애해서 아이들한테 계속 반복적으로 인지시키는 그런 과정이 포함되는 것이 가장 근본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나라들에는 좀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사실 이 해외 다른 나라들은 초등학생들 특히 저학년에 있어서 안전 문제는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자전거를 타고 등교하는 경우가 이제 학생들이 많은데 그런 경우에 헬멧이라든지 또 자전거 안전 교육을 학교에서 시간을 따로 할애해서 하는 것도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데 네. 우리도 이런 안전 교육이 단순히 길 건널 때 좌우를 살피는 것뿐만이 아니라 생활 속에서 있는 상황을 이제 학교의 어떤 위치나 상황, 주거 환경이나 이런 것에 맞춰서도 개별적으로 관심을 갖고 좀 만들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래야 이런 가슴 아픈 일들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네. 지금 안전교육은 주로 자신의 안전을 지키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그렇죠. 있다면은 다른 사람의 안전을 내가 해칠 수도 있다는 쪽에도 교육이 초점을 이루어져야 맞춰줄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럴 예. 필요가 있는 거군요. 뭐 이번 사건 같은 경우는 또 이제 혼자서 한 게 아니고요. 예. 초등학교 4학년 남자아이 3명이서 같이 있으면서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여기도 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 예. 이제 아이들 같은 경우 이제 그 행동의 특성들을 보면 주로 이제 청소년 비행을 저지르는 애들 특성이 충동성과 집단성입니다. 그래서 이제 일시적인 기분에 흥분 상태에서 뭐 비행을 저지르는 것도 있고 다른 친구들과 함께 이런 잘못된 행동들을 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예, 예. 혼자서 있을 때보다는 여러 친구들이 같이 있으면 서로 이제 부추기고 그러면서 어떤 책임감이 분산되면서 죄책감이 들어지고 예. 그래서 이 뭐
대수롭지 않게 장난으로 생각하면서 굉장히 위험한 행동을 하는 이런 분위기가 형성될 수 있거든요. 예, 그래서 예. 그런 어떤 집단성 뭐 이런 거에 또 주목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참 안타까운 사건이고 그래서 재발을 막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을지 그것을 전문가들에게 듣고 있습니다. 두 분 혹시 말씀 안 하신 것 중에 이번 사건 보시면서 이것은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다. 이건 좀 지적해 우리가 새겨야 되겠다 하는 게 있으면 한 가지씩 말씀해 주십시오. 예, 뭐 지금 이런 사건이 발생하고 나니까 일단 무조건 그 뭐 이런 아이들, 청소년에 대한 처벌을 엄하게 하고 또는 처벌 연령을 낮추는 게 필요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주장을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저희들이 취하고 있는 입장이 교육형주의입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제대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환경을 제공해주고 올바르게 가르치는 것을 더 우선시하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이런 아이들이 자기 행동에 대해서 반성을 하고 다시는 이런 일을 하지 않고 제대로 된 성인으로 성장해 줄 수 있도록 좀 유도해주는 예. 그런 뭐 인내와 사랑 뭐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노 박사님. 예, 이 촉법 소년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이제 하는 얘기가 이제 공격적이고 과격한 행동들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지금 상황이 거기에 꼭 해당된다고는 말씀을 드릴 수 없겠습니다만 네. 중요한 건 그런 아이들이 사실은 더 많이 경쟁에 내몰리고 더 정서적 지지를 못 받는 상황에서 그런 행동을 하는 빈도가 참 많은 것 같거든요. 그래서 우리 청소년들 자라는 아이들이 조금 더 스트레스가 적은 환경에서 자랄 수 있도록 우리가 그런 사회를 만들어 나가는 게 궁극적으로 봐서는 이게 가장 근본적인 해결일 수도 있겠다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곽대경 교수님, 노규식 교수님 두 분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